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거국 내각의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그 시점은 이제 지난 19일입니다.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자신에게 총리를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거부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탁차를 탁 치고 나와버렸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개헌과 거국 내각을 주장하는 세력은 음모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9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되고 직무 정지된 게 14일인데 5일이 지나서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했다? 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이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언론 어떤 보도를 보니까 과거에 정치를 했었던 현재는 기업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는 기업인이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12월 14일 날 직무 정지가 된 것인데 19일이면 대통령으로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총리를 제안했다. 이미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걸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맡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혹시나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아서 다시 복귀하는 걸 전제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너무 그거 외에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데 이걸 총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거국 내각을 제안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만 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라면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다라는 인사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이 부분 약간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이러한 내용 등이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굳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전선을 흐트리는 저는 어떤 이런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내란 비상계엄과 내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박지원 의원이 이런 거 받았다 해도 그냥 본인도 그냥 박차고 나오셨다고 하면 그냥 허언으로 생각하고 그냥 흘러들이시거나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일을 굳이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언론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냥 자기 장사 외에 더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전국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유해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그다음에 내란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전선이 넓어지거나 흐트러지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을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 그렇게 본인한테도 득이 안 되고요. 민주당한테도 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어디서 나가서 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김어준 씨가 여러 가지 음모론 그리고 왜곡, 과장, 허위, 가짜뉴스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 꺼냈을 때 맞장구 쳐주고 받아줄 곳은 김어준 방송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김어준 방송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최고령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죠. 사실상 다음에 뭔가 활동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본인이 아마도 거국 내각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총리에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오면 나를 총리였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넌지시 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설사 그 기업인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마치 대통령실에서 이 기업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기업인은요. 자기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배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었다든가 대통령 입장이었다 그렇게 보기는 되게 무리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9월 9일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박지원 의원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위안위기 극복해왔지 않나. 당시에 한덕수 그때 아마 경제수석이었을 겁니다. 스크린쿼터 소신 있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왜 윤 대통령한테 소신 있게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건의하겠다. 이게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예. 예. 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 구단의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흥분 상태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밝혀진 팩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했다밖에 없습니다. 내란이나 외환 어디에도 지금 사실로 적시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랑 비슷해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지금 태블릿 PC 지금 전 사령관의 수첩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지금 국방부 장관의 비선실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구판 지금의 무속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지금의 잃어버린 4시간. 아예 짜여진 것처럼 거짓 뉴스들로 계속 도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수사 과정에서 지금 진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진술을 한 사람들 역시도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반대 진술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일부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회유 겁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어떠한 것이 진실이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재판에서 다 혐의 없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짓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때까지 전적이 가짜 뉴스로 이런 선전선동을 워낙 많이 했으니 또 속지 말자. 이번만큼은 끝까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간적 고민을 거듭했지만 구국 차원에서 사회적 고발을 하겠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 있다. 김 여사하고 굉장히 끈끈한 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 부인 말을 끽소리도 못하고 듣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약간 글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논란이 있을 법한데 배종욱 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또 꺼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인이 무속에 심취돼 있다라는 이 부분.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면은 예를 들면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럴 경우 이거는 엄청난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저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면 뭐 국회에서 완전히 그냥 뭐 소리 지르면서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반박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동영상으로 봤는데 아무런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를 보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거국내각 총리로 하라는 그 제안과 관련해서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는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 박지원이라는 의원이 원로 중진 의원이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누구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밝힌 거로는 기업인 출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비중 있는 정말로 믿을 만한 중량감 있는 그런 제안인가 그런 인사인가라는 걸 보면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맥락에서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이 무속, 무술, 이 미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무속에 심취돼 있다. 무속에 쩌들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첫 번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TV 토론할 때 손에 왕자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왕자를 왜 쓰고 나오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그런 무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 자기가 웬만한 뭐 점쟁이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건진법사 천공 또는 명태균 주변에 무속에 심취돼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점쟁이잖아요. 점집을 여러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이 사람이 모의하고 개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혹시 이 점쟁이들 말을 듣고 비상계엄 한 건 아닌가 또 지금 점쟁이들 말 듣고 100일만 버티면 이거는 박지원 의원 얘기입니다. 100일만 버티면 우리 세상 온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길로 가면 자신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실제로 러시아가 제국 말기에 라스푸틴 계승 때문에 결국은 이 제국이 멸망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러시아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거국 내각 모의했던 거 아닌가? 메신저가 허튼 소리 할 사람 아니라고 박지원이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관종이라 그런 건 아니겠나? 자기 얘기나 한덕수 부인 얘기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개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제가 이 모양인데 왜 미리 차단하나? 이런 의견.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 영부인의 대통령의 총리 부인까지, 아기보살까지 정말 갑갑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 안에 김혜경 씨도 신점 많이 보러 다닌다. 이재명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았나?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